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열렸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였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이제 이번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 시장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1% 넘게, 코스닥도 0.8% 넘게 상승하면서 오히려 테이퍼링 이야기 예상은 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털고 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1%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앞으로의 시장, 이 11월과 12월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와 종목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 파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자, 최근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게임과 콘텐츠주다라는 전문가의 시각이 있습니다. 과연 게임과 콘텐츠 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지 힌트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 10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 한 1, 2주 동안 큰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또 역시 목요일에 큰 이슈가 찾아왔습니다. 윤여민 팀장이 과연 또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고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실지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입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을 이번 달에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아직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좀 그어주면서 시장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오늘 동시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의 효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인지 전망해보고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오늘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좀 얘기가 좀 길게 나왔고 몇 달 전부터 나왔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어제 시각부로 이제 테이퍼링 이슈는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논란도 확실히 잠재우는 좀 시장을 확실히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은 달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 내년 2분기부터 아마 좀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은 예견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좀 그래도 좀 이제 금액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4년에 비해서 일단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걸 다시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이제 당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회복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준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좀 더 이제 인내심을 갖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제가 딱 느끼기에 연준이 있고 파월 내가 있으니까 미국 경제는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것 같고
사실 이제 3대 지수가 다 이제 신고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번 주 내내 지금 네. 엔진입니다. 뭐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5,800포인트를 좀 넘어간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우려 섞인 좀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일단 나스닥은 한 16,000포인트까지는 좀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출렁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무조건 뭐 계속 상승은 아니고 그렇겠죠. 어쨌든 상방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은 한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에 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과 지금 너무 디커플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선조정을 받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어제 이제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화요일 날 사실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그쵸. 어제 또 수급이 다 빠졌고 음. 오늘 좀 들어오고 있는데 요런 장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은 좀 출렁출렁 공포를 거리겠네요. 좀 주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1월 한 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말에. 있고 내년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막 이제 랠리가 나오면서 이제 뭐 세금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주식 양수사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뭐 얘기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거의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과 관련된 이제 어떤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좀 많이 묻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대주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손바뀜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부각이 되진 않고 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옵션 만기를 통한 어떤 한 번의 출렁임 이게 저는 오히려 가장 마지막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시장이 확실한 상방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출렁임은 있겠죠. 뭐 항상 이렇게 바로 똑바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이제 살짝 좀 보수적인 대응.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음봉일 때 매수했다, 양봉일 때 팔고 이런 약간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거나 혹은 살짝 이제 좀 현금화를 일부 해놓으시고 이제 약간 옵션 만기일 그 변동성을 지나고 나서 나왔을 이제 때. 확실히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일단은 이제 그 테이퍼링 관련된 재료는 소멸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많이 디커플링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따라서 못 올라가는데 떨어질 네. 때는 또 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사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신다면 좀 약간 보수적인 대응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네네. 오늘 좀 상승하고 있지만 좀 약간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상황이 이제는 곧 펼쳐지게 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테이퍼링 이슈는 우리가 재료가 소멸이 됐고 이미 이제 넘어간 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 옵션 만기에 한 번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이슈가 남아 있는데 요때 조금의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은 쉬었다 가거나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뒤로 연말 랠리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자,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셔야 될지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저기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약 바이오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살펴봐야 할 때인지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요즘 참 한때는 정말 꿈을 먹는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서 봤을 때도 이게 확 느껴집니다. 코스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많이 내려갔고 코스닥에서는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제는 매수할 타임이다.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 바닥을 다졌다 이제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를 저는 이제 가장 봐야 할 섹터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11월 딱 들어서면서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SK바이오센스가 사실 조금 초반에 러시를 했죠. 이제 노바백스 관련돼서 이제 긴급 승인이 이제 인도네시아 그쵸? 났다고 네. 좀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이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제 이 11월부터 좀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좀 주최하면서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K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을 좀 구체화시킨 부분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독일의 백신 원부자재 장비 분야 기업에 이제 사토리우스와 지금 3억 달러 이제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하면서 네.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회들의 일정이 좀 이제 그쵸, 빼곡히 그쵸. 다가오는 네네. 거죠. 뭐 1월 달에 뭐 연초에 열리죠. JPL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부분들 거기다 또 이제 사실 좀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10월 이제 지난달에 지금 바이오 유럽 이제 2021이 좀 펼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좀 이제 열렸고 거기에 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텔렉스 같은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 벤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부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좀 엮여 있던 종목들이 워낙 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완벽하게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하시던가 이제 뭐 CMO 업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19의 때가 아예 묻지 않은 뭐 신약 항암제 관련된 혹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뭐 기술 수출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좀 이제 약간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방향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여민 팀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지금 너무 소외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많이 싸져 있다라는 의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뭐 밸류나 이런 걸 보면 싸지 않겠지만 네네. 그 전에 비해서는 싸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이 이제 반도체 이후에 저는 이제 가장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규모의 경쟁을 실행하고 있는 건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 쪽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볼 때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쭉 말씀드렸던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는 좀 가장 수혜를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ST팜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ST팜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좀 흑자로 돌아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고캠 거의 바이오요? 지금 종목이 지금 75,000원 작년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40% 이상 지금 조정이 나왔죠. 거의 뭐 주가가 쭉쭉쭉 흘러내리면서 지금 거의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항암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지금 레퍼런스를 상당히 화려하게 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임상 연구가 올해 말부터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이런 좀 제약바 섹터들이 다시 한번 임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 ADC 플랫폼 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확보한 뭐 이런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오히려 지금 좀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알아봤고요. 함께 인사이트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6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시장 상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미정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3,000선을 회복한 모양새 1% 넘는 강세 띄고 있고요. 코스닥이 1,0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특징주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 만나보고요. 또 카카오게임즈 호재가 많습니다. 이어서 비료 관련주인 남해화학까지 살펴봅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에 전방위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향후 15년 동안 무려 150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35년 동안 지은 원전을 다 더한 것보다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중국발 호재에 원전 섹터가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신기계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중국의 법인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섹터 주도주로 활약 중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16% 넘게 오르면서 5,000원 선에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중국 청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카카오게임즈입니다.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NFT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 분기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오딘의 매출이 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좋은 성과를 낸 건데요. 또 최근 오딘의 개발사를 인수한다고 밝힌 것도 호재 가운데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베스트에서는 오늘자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발간을 했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무려 40% 가까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오늘 10만 원 뚫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10만 6천 원인데요. 이를 넘어서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게 됩니다. 현재 10% 가까이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요소수와 요소 비료 품귀 현상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요소수가 부족해진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정부가 공업용 요소 중 일부를 차량용으로 돌리려 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요소 비료도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요소 비료를 만드는 원료의 재고가 평소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료주들 일제히 테마성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 따라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남해화학이 오늘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1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운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NC소프트 살펴봅니다. 이어서 마니커가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리니지 W가 전 세계 13개국에서 동시에 출시됐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에 랭크됐다고 회사 측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지난 8월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됐던 날에 급락한 데 이어서 또 한 번 출시일에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브랜소 2에 이어서 리니지 W도 또 혹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저에 대한 과금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13% 넘게 빠집니다. 84,000원 무려 하락하면서 5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 깨고 내려간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무상 감자 이슈로 거래 정지됐던 마니커가 오늘 거래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앞서 5분의 1 수준으로 마니커 무상 감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감자에 따라 마니커 자본금이 기존 992억 원에서 198억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마니커는 결손금이 누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1,000억 원 결손금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무상 감자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상장 폐지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급락합니다. 7% 넘게 빠지면서 2,000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시총 상위 큰 종목들 중에 급락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보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오늘 NC소프트가 13%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어제 상장했던 카카오페이가 6% 넘게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위메이드가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가팔랐는데 위메이드가 오늘 4%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중간중간 급락이 나오는 이런 골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뉴욕 시장도 상승을 했고 FOMC 테이퍼링 이슈를 좀 해소하고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요즘 그래도 가장 시세가 좋고 믿을 만하다라는 섹터가 아무래도 요즘은 게임이나 콘텐츠 이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제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었던 대형주들,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에도 이제 자금 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NC소프트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게임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NC소프트는 독자적인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게임주들이나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작의 흥행 가능성과 메타버스라든지 NFT까지 계속해서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는 오징어 게임이 이슈가 되면서 쇼박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콘텐츠 관련돼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반도체나 이쪽이 미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야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해야 되고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시장을 보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지만 기관들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2022년도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 호재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유니테스트 같이 정배열로 살아있는 종목들은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업종 자체를 구분해서 보자면 이 대형주들이나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IT나 이쪽에는 자금이 제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관련주와 콘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근데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었던 거고, 이런 병목 현상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피해가 덜한 종목들, 바로 게임과 콘텐츠 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 관련주와 콘텐츠 관련주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게임주들과 콘텐츠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제 이것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큰 자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대형주보다는 연말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요 게임주들과 콘텐츠 쪽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관련주들과 콘텐츠 관련주들을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어도, 지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나 12월 달 이 연말까지의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탄력적인 면에서는 게임주들과 콘텐츠주들이 여전히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 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조이시티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잠정 실적이 시장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 그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 종가 부근에 만회를 해줬고, 어제도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NC소프트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이 낙폭이 크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3분기 때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한 구글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의 마케팅 수정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마케팅 부분이 4분기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실적적인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올해 중국의 그 웹툰 플랫폼인 화이칸이라는 기업에 50억이 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웹툰, 이 컨텐츠 쪽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과 웹툰, 게임과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사업 다각화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움직였다가 많은 테마성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현재 상황에서는 조이시티라는 기업이 규모도 좀 괜찮고 매매하기엔 적당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게임주, 컨텐츠주들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괜찮은 것 같다. 관심 가지실 만한 종목들은 잘 선별해서 이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종목의 종목 소개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데 진심인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종목 10가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BH, W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아모레 퍼시픽, 크래프톤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태웅로직스, 인터로조, 삼성전기, 상하프론테크, 네오위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두 분의 전문가께서 보시고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BH고요. BH 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갤럭시 부품주 그리고 이제 아이폰 부품 관련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 FP12를 이제 생산하는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현재 이제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 아이폰 13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초도 물량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BH 입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시장 기대치보다 많이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4분기 분위기는 조금 수익성 회복 둔화세에 따라서 우려감이 좀 조성은 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호재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재 애플의 협력사인 그 대만의 폭스콘에 대한 그 공장 가동에 대한 차질이 굉장히 좀 크게 생기면서 네. 이 BH가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삼성전기에서 이제 F12에 대한 그 철수가 또 공식화가 되면서 2022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BH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까지 증가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 이에 따라서 우려됐던 북미 성장 모멘텀도 이제 회복세로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우리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BH를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놓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BH 첫 번째 종목 같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태웅로직스입니다. 태웅로직스요? 네,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물류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번 주에 이제 한솔로지스틱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물류 쪽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3자 물류 기업 전문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창고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역시나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뭐 3배 이상씩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상이라든지 항공 그리고 이제 지상에 대한 물류 쪽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 그게 이제 디젤 화물 차량들에 대한 좀 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네. 역시도 이제 물류 쪽으로 좀 수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이런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3자적으로 이제 물류를 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운임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주랑 이제 뭐 긴밀한 이런 관계들을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실적이 창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물류 해소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일단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물류 대란에 따른 뭔가 또 관심이 가고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태웅 로직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W 게임즈고요. W 게임즈.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소셜 카지노로 성장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NC 소프트나 뭐 넷마블처럼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특색도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온라인 소셜 카지노는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워낙 이런 쪽으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하다 보니까 국내 인기보다는 유럽이나 북미에서 꽤나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매년 지금 현재 5% 이상씩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특히 동사는 그중에서 10%대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에서 또 4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 해외 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카지노 이용자들의 어떤 그 신규 유입이 굉장히 좀 크게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 상반기는 경쟁 심화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코로나19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2천억 원 수준을 이제 웃돌고 있는데 예상 영업이익이 현재 올해 전반적으로 2천억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PER이 현재 10배 미만에서 한 6배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게임주 치고는 굉장히 PER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게임주 특성상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눌림목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W게임즈도 역시 눌림목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인터로조입니다. 네, 인터로즈입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성장이 되는 기업들이 결국엔 좀 부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렌즈 회사입니다. 렌즈 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뭐 서클 렌즈라든지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요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력 렌즈에 대한 이런 글로벌 ODM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리콘 소재 내재화를 좀 성공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내재화를 성공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이런 품질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또 눈에다가 또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이제 공장 증설이 또 완공이 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가동률 상승에 따른 좀 기대감들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실리콘 하이드로젤 원데이 쪽이 좀 비중이 큰데 그쪽에 진출되는 부분들이 큰 이벤트로 또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로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4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쪽 시장 개장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어제 모두 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1%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소폭 상승하면서 0.46% 상승하면서 25,14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의 지금 흐름도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가까이 상승세에 나오고 있네요. 0.93% 상승한 지수로 흘러가고 있고 코스피도 역시 0.8%대 상승세. 오늘 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들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네, 굉장히 유명하죠. 뭐 드라마 그쵸? 이제 제작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진한 배경을 보자면 현재 최근에 지상파 드라마가 이제 시청률이 거의 0%대를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입지도 굉장히 좀 점점 줄어들면서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좀 판단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6년
19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이제 성장을 했던 기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한번 좀 역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했던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의 주가 역시도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흥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고공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흐름이 이전에 굉장히 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굉장히 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가 아시아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 15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투자 금액이 2021년 들어서는 거의 8,400억대까지 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앞으로 콘텐츠업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와 이제 CJENM의 지배 구조에 있는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투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콘텐츠주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 다른 콘텐츠들이 많이 갈 때 못 갔는데 오히려 지금 좀 저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환 본부장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너무 많이 눌렸습니다. 실적이 네. 되게 좋은데 정말 그러니까요. 많이 눌렸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 부분 좀 매력도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는 전 사업부가 호조였습니다. MLCC 결국에 이제 저 반도체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많이 활용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업황에서도 뭐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FC 이제 BGA 관련된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판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인데 증설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늘리고 싶다고 바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뭐 노트북이라든지 5G 뭐 이런 안테나 기판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5G 종목군들이 또 꿈틀거리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스마트폰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죠.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약 10% 정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뭐 이런 신제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 교환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의 쪽 공장 가동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제 업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네 번째가 아모레퍼시픽이죠. 근데 유튜브에서 자윤님께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재매수해도 될까?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약간 박스권 매매를 계획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것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고 아모레퍼시픽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중국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낮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부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진작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중국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게 처음이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우리가 주가를 봐서 알겠지만은 30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0만 원 이하대까지 이미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좀 늘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점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화장품 업계 최대의 이제 훈풍인 이제 광군절이죠. 11월 11일이 앞으로 또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가 1년 중에서 가장 매출을 내기에 좋은 시기인 것은 좀 기정사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우려감들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정고점까지 보기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하기엔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뭔가 그런 우려감들은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역시 상하프론테크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유튜브에서 역시 고독한 여우님이 상하프론테크 계속 지금 매수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어제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지금 좀 올랐는데 매수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이전 이 횡보 라인을 뚫어주는 지금 이제 돌파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접근하신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로 보셨을 때는 조금 다시 내려왔을 때 좀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시대가 열리는 거에서 상당히 좀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아마 멤브레인 하나가 바로 딱 떠오르실 겁니다.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받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대거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멤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수전해부터 시작해서 수소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건물용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좀 긍정적인 정책들이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제 목표 판매 대수를 66만 대에서 지금 88만 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멤브레인 자체가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하프론테크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만 남겨두고 계신데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모두 마지막 종목을 게임주를 하나씩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크래프톤이고요. 크래프톤이요? 이 종목은 사실 장기보다는 좀 단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게임 개발사인 이제 언노월즈를 8,805억 원 정도에 지금 인수를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인수한 부분들이 이제 크래프톤의 앞으로 장기 성장의 어떤 동력원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노월즈는 이제 콘솔 그리고 이제 PC 플랫폼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게임을 개발해온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반기 순이익 또한 281억 원 정도 이제 거둔 바가 있어서 이미 어떠한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과 게임성은 이미 인증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에 따라서 어떠한 게임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확보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신작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이제 오는 11월 11일에 아마 출시할 예정인데 사실 기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전작에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앞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게임에서도 굉장히 좀 흥행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시 이전까지 한 11월 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수급 물림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도 현재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요. 뭐 아까 W 게임즈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이제 비슷한 좀 이제 고포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네오폴라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쪽을 좀 진출한다고 좀 선언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네오이즈에서도 좀 똑같이 반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 섹터가 이런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랑 연관을 지으면서 상당 부분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고 있고 이제 P2E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도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포류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규제가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피망 막고 같은 경우 이제 1,000만의 다운로드를 좀 돌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인 규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고포류 쪽은 이제 웹보드 규제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신작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엔 PC랑 콘솔 부분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포레스트 아일랜드가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로도 나올 만한 그런 뭐 스컬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흥행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부분 좀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이제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붙어준다라면은 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이즈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크래프톤입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네. 크래프톤을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볼 수 있는 찬스를 노려보자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저는 이제 물류대란은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당분간. 있는데 뭐 당분간 유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조금 아직 시작을 안 한 태용로직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대란에 어쨌든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용로직스를 지금 낮은 가격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크래프톤과 이 태용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 갈증 해소해드릴 수 있는 종목 1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